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오늘은 60번째 날입니다. 와, 3번 생극으로 보는 혼인현기. 생극은 오행학에서 제일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규율이다. 우주 원리 중 생극은 만사만물이 평형을 이루는 제일 근본 조건으로 생과 극은 서로 대립 통일하고 기륭 선악의 기준잣대로 생이 필요할 경우 생하면 좋고 극이 필요할 경우 극한다면 아름답다. 혼인의 예측 시 생과 극은 주요하게 배우성을 말하는 것으로 혼인 예측 시 생과 극은 주요하게 배우성을 말하는 것이래요. 배우성의 손익 정도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생을 받는다는 것이 태과한 것인지 극을 받는다는 것이 태과한 것인지 살펴 추론할 수 있다. 생을 받는 것과 극을 받는 것이 태과하다면 모두 불리한 것이며 적당한 생부와 억제로 평행형을 이룬다면 이것이 길상의 징조로 본다. 남명 중 비겁과 여명 중 식상은 모두 부처성을 극하는 것으로 만일 그들이 왕이 무죄하거나 혹은 태왕하진 않더라도 부처상을 극상할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혼인상이나 배우자의 신체상에 재난이 따르게 마련이고, 가벼운 자는 불화와 말다툼으로 이혼하지만 중한 자는 병상으로 사망한다 라고 합니다. 남명 중 비겁이 많은 사람과 여명 중 식상이 많은 사람은 부처, 그러니까 남자의 그 상을, 배우자성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용하지 않더라도 부처성을 극상할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혼인상이나 배우자의 신체상에 재난이 따르게 마련이고, 가벼운 자는 불화와 말다툼으로 이혼하지만 중한 자는 병상으로 사망한다. 저는 시광한데 무자, 갑인, 개미, 임자, 그러니까 인월의 개수가 관왕하고 비왕하네요. 그런데 시광도 해요. 상관이 왕해서 상관경관을 하네요. 그러면 이러면 배우자성을 극한다고 되어 있죠. 본조 명조는 1999년 기묘년 겨울에 필자월을 찾아와 논명한 사람인데 외견상 보기에도 기세가 등등하고 거만하며 남을 능멸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여명이에요, 여명. 내가 팔자를 배연하여 보니 한눈에 상관이 간지일기로 월주에 있으니 바로 상관의 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람을 멸시하는 그의 태도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필자가 논하길 혼인상 불순하고 배우자가 죽지 않았다면 장애인이며 남편을 깔보며 아주 우습게 여기지만 자식에겐 해달라는 대로 모두 해주는 지극한 정성을 쏟고 있으며 명리상 보아 남편 이외에 애인이 있다. 그러면은 인하고 합하는 갑기합을 한다는 얘긴데 여긴가봐요. 갑기합하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토 안에 기토죠. 기토와 임목 안에 간목이 합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 애인은 현 남편보다 능력이 우월하고, 우월해요? 그러면은 여기 그 관자, 여기에 임수, 뭘 보고 그랬을까요? 여기 정관이 여기 바깥에 먼 곳에 먼저 있는데, 우월하고 현재의 남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헉, 알고 있대요. 고 하니 본조 모두 그러하다고 말하며 남편은 다리를 저는 불구자라고 말하며 명리의 주산이 대단하다고 치켜세웠다. 명조를 멸리 이론으로 분석하여 보면 일주가 왕하고 1번, 그리고 상관이므로 역시 상관 역시 왕함으로 상관의 심생을 남김없이 모두 나타난다. 2번 상관이 왕이에요. 상관의 십성은 교치례를 좋아하고 잘난 체를 잘하며 내심 공허와 어쩌지 못함을 오만한 기세로서 숨기기를 좋아한다. 상관이 왕하고 주중에 다시 재성을 통관하여 왕하고 주중에 재성의 통관이 없어. 무죄죠, 무죄. 화가 없어요, 화가. 그냥 인중 병화가 있고 미중 정화가 있을 뿐이지 화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토를 극하는 모습이 명확하다. 관을 극하는 모습이 명확하죠. 이와 같은 명조의 일주는 모두 남편을 깔보니 그 남편의 인내심은 본조보다 크고, 본조는 결혼 속에서 뼈를 찾듯이 억지를 잘 부리며 남편을 업신여기는데 이것은 상관이 왕하니 바로 남편성인 정관을 극제하기 때문이다. 정관을 극제한다. 간목이 무토를 극한다는 얘기죠. 극을 바로 깐깐하고 까탈스럽고 남을 깔보며 압제한다는 표시이다. 제가 남자를 무시하나 봅니다. 여명에 대하여 말하면 식상한 자녀로 일주의 길을 설하고 일주의 새가 순하는 것으로 일주와 상생관계이니 자연히 자녀와 갖가지 방법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모든 일에 자식에게 매우 순종적이라 볼 수 있다. 그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장애가 있다고 과감하게 추론한 이유는 주중에 정관 무토가 약하고, 여기 무토가 약하죠. 다시 간목상관에 극제당하여 있고, 또한 인중 장한 관성 토가 본기에 의하여 극제당하고 있으니 무토의 인내 안에 있는 무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관은 맞죠. 그래서 갑이 무토를 극제하고 있으니 경험상 이러한 정황은 그 배우자가 대개 장애인이거나 아니라면 일찍 사망한 현상을 나타낸다. 본조 정관성이 극제당하고 또한 편관성은 애인을 나타나니 편관은 미토 말하는 거예요. 편관과 상관은 음양상극으로 극부진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편관상 기토가 불현하고 있어 천간의 상관 간목이 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지는 비록 편관 미토가 있지만 인과 미 사이에는 생극의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즉 생극 노선이 없으므로 인목은 미토를 극제할 수 없다. 아하, 그렇다네요.
본명극의 정관이 죄를 당하니 자연히 영향이 평간보다 크지 못하다. 사주 명리 중 영향의 크기는 어떤 면에서 능력의 크기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로 정의는 자신의 배우자에 비해 능력이 강하다고 추론한 것이다. 본조 편관이 남편궁에 거하고 정관은 일주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지지의 정관성은 인목에 장관하여 투출하지 못하였으니 아래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본래 정관이 배우궁에 거하는 것이 정상인데 본조의 정관은 오히려 잠복하여 있어 편관에게 그 주거지를 뺏기는 형국이니 이러한 형국이 바로 남편이 정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인 것이다. 그렇답니다. 을미, 신사, 경인, 갑신, 남명. 경금의 재는 목이죠. 본조의 목은 편제가 지지 일지에 있고 정제는 연주에 있으니 연주에 있네요. 본조의 정제 처성은 좌자묘고에 앉아있고 미토에 있거든요. 을미년이잖아요. 미가 목고이고 목고에 앉아있고 다시 미토에 낙공하였다. 낙공이라는 말이 뭘까요? 낙공을 볼게요. 공망에 떨어졌다. 그러면 경금으로 일주로 그 공망을 잡았나 봐요. 경인이니까 공망은 경신임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망이죠. 그러니까는 오미가 공망이네요. 일주 위주로 오미 공망을 잡은 겁니다. 공망을 당해 낙공하였다. 또한 월간 겁재성이 월간에 있는 겁재 신사 금에게 극제당하니 극을 당하고 임묘당한 상의 하나이다. 나아가 명국의 편정제가 동시에 투관하고 시간에 갑이 투관했어요. 그죠? 투관하고 편제성이 처궁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편제가 더 위중인 거 봐요. 이것은 정처가 공망되어 임묘하니 마치 사람이 죽어 묘지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고 정처가 없으니 마지막으로 편방계위한 모습을 나타낸다. 편방계위가 뭔지 볼까요? 편방계위, 첩이 계승한 거래요. 얘는 공망을 말하는 거고 얘는 첩이 계승한 거. 나타낸다. 또한 처궁의 편제성 역시 시지에서 충을 당하고 있잖아요. 갑신시니까 충당하고 시간의 갑목 편제는 좌자 절지에 앉아 있어 보기에 편처 역시 보존하기 어려우니 편처 역시 이렇게 양쪽에서 본인이 계속 다 극하는, 그러니까 금근목을 당하니 편처 역시 보존하기 어려우니 죽지 않으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렇대요. 정관월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편관월령이잖아요. 인사신의 편관월령에 하면 이 사람은 엄청 감정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하다는 얘기니까 결국 제가 금극목을 많이 당하고 토는 미토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간이 없죠. 중간이.
식상생재 재생관만 받지 본인은 또 식상이 없어. 순환이 안 되네. 충월단하니 편제가 죽지 않으려면 도망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추론하길 양방에 철을 둔 격이나 둘 다 함께하지 못한다. 전처는 죽었으며 후처는 도망갔다. 상대가 말하길 정처는 득병하여 성망하였으며 후처 역시 헤어졌다 하였다. 후처가 도망가지 못하면 죽는다고 추단한 이유는 주요하게 편제 간목이 신금 중에 자하였고, 신금은 역마성인데 역마는 움직이는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편처가 좌마하였으니 도망간다는 상으로 추론한 것이다. 오, 역마로 추론하셨대요. 이런 응용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팔자가 토생금이라 그런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만약 금이 왕하여 편처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와 같은 재난을 당하기 쉽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금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갑인목을 제하여 죽지 않고 오직 충동할 뿐이므로 이렇게 이혼상만 발생할 뿐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신금일간이 갑목을 옆에서 저렇게 충을 그러면 아니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신금은 얇은 칼이니 갑목을 그렇게까지 치지는 못할 거고. 결론적으로 혼인의 현기를 추론할 경우 여러 각도를 살펴야 하니 독자들의 명예 이론과 실제 생활을 결합하여야만 많은 현기를 알 수 있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이. 특히 결혼했던 사람들은 혼인의 체험이 비교적 깊으므로 사주와 개인들의 사회생활 중 실제를 결합하지 않고서는 세밀하고 자세하게 추론할 수 없다는 현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과 거로 보는 4번 혼인관 현기 사주 조합 역시 중요한 관건의 하나다. 사주 추명 중 배우성의 유무 및 일주의 원근상의 거리 또한 직접 혼인에 대한 특정 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배우성이 일주의 희용신일 때 배우자의 조력이 얻는다고 하고 배우성이 기신이라면 부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 외에 배우자로 인하여 피곤하고 애를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배우성이 일주의 희용신일 때 배우자의 조력을 얻는다 하고 배우성이 기신이라면 부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 단지 배우자로 인해 피곤하고 애를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성이 희용신이라면 일주에 필요한 것인데 사주에 배우성이 없다면 배우자와 연분이 박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도움이 없고 조력도 없으며 일생 부처 감정이 평담하거나 혹은 혼인과는 무연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있다 하여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배우성이 희용신이라면 일주에게 꼭 필요한 건데 사주에 배우성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우성이 희용신이라면 더더욱 필요한 거죠. 배우성이 없다면 연분이 박약하거나 그리고 도움도 없고 조력도 없으며 일생 부처 감정이 평담하거나 혹은 일생 혼인과는 무연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있다 하여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배우성이 기신인데 사주에 없다면
그 배우성이 어떠한 기신작용도 일으키지 않으니 일주에 대하여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가정의 화목과 혼인의 행복 미만과 배우자가 자기 자신을 도와준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면 비영한 사람은 제가 쟁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죄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무죄면 쟁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빼앗길 돈도 없겠네. 돈으로 인한 불화가 발생하지 않거나 다만 이제 대운으로 오거나 세운으로 오면 그때 잠깐 스쳐서 감적인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맨날 무죄가 좋고 무식상이 좋고 무인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나 봅니다. 남명으로 실제 사례를 볼게요. 기충, 무진, 임신, 계묘 남명이에요. 그러면 임수일간의 재는 정화, 정제가 정화죠. 정화. 근데 무죄예요. 본전은 일주는 신약해요. 그리고 관항합니다. 정관이 저기 봐요. 연주에 있고 월주에는 편관이 중중하죠. 관살이 왕하니 마땅히 인성을 용신하고 그쵸. 인성을 용신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배우자 궁에 있는 인성 신금이 용신이죠. 재관을 꺼린다. 관이 왕해지는 걸 꺼리는 거죠. 식상운이 오면 될래나? 단 사주원국 중 재성이 없으니 기하다 하나 불기하고 오히려 처의 도움을 받고 부처 관계가 화합하고 아름답다. 실제 그려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명으로 신묘, 을미, 정사, 무신이에요. 정화의 관은 임수죠. 임수. 근데 신금 중 시지에 있는 신금의 임수가 들어져 있으니까 시지 신금이 용신이겠네요. 네, 이 사람은 화를 밑에다 깔고 있고 미토에 사화가 있고 미토에도 그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도 을목, 묘목이 있죠. 그러면 본좌의 일주가 왕하여 관성을 희용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관성을 희용한다. 하지만 명국에 관성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쵸? 이것을 설명은 일생 남편과의 연분이 박하여 남편의 도움을 얻질 못한다. 명국 중 식상이 왕하니 미토와 식신이죠. 미토가. 미토 식신과 옆에 무토가 있습니다. 식상이 왕하니 남편성은 명국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으며 만일 진입한다 하여도 극을 당해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실제 본전은 이미 3번 결혼하였다. 또한 본명은 배우자들의 도움 없이 모두 자기 스스로 일하며 살아야 하며 오직 자기의 꿈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야 하는 명조이다. 그래도 묘미가 있으니까 인성국을 이루니까는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해서 자기 뜻을 펼치지 않을까요? 이외에 관성 역시 남자를 대표하니 비록 자기의 희용신이라 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교제하고 그들의 안위와 조력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녀가 적지 않은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나 진정으로 돕는 남자는 하나도 없었다. 대개 자기의 미모나 단순한 쾌락으로 자기를 쫓아오는 것으로 그때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해하는 자들 뿐이었다. 배우성의 거리가 일주 원근과 거리가 먼 경우 직접 부처 간의 영향력의 크기와 관계된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더욱 크고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이 더욱 작다. 당연히 배우성의 영향 크기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영향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의 그 주요한 근거는 배우성의 희귀로서 판정하는 것으로 만일 희용일 경우 길한 영향으로 반대로 기신이라면 그 영향이 불리하다고 판정하며 왕하고 가까울수록 일생 배우자의 영향 정도가 더욱 크다고 추론한다. 실제 여명을 한 번 더 보면 무신, 경신, 을축, 무인. 신태약이네, 신태약. 그리고 정관이 월천간에 월주에 든든하게 박혀 있네요. 그리고 연지에도 있어요. 본저 일주는 편약하니 관사를 꺼린다. 그죠? 그나마도 시지에 있는 인목으로 근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이 많아야 되는데 관살이 왕하고 또한 일주에 접근함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명주는 일생 남편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살이 기신이니 이러한 영향은 불리한 영향으로 관살은 일종의 압력과 스트레스이니 명주 평생 관성 남편의 면의 압력이 아주 크다고 추론한다. 특히 일주에 접근하고 다시 일주와 합극하니 압력은 시시각각인 것으로 일주에 조정될 경우 시시각각 위협과 극해를 나타내므로 일주는 일생 남편의 업신여김을 받아 혼인상의 감정 및 가정적인 압력이 아주 크게 적용된다. 관과 일주의 합의 관계는 합은 반주의 뜻이니 일주는 심신의 고통을 탈피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유는 반주로 당신이 탈피하고 싶어도 탈피를 허락하지 않으며 또한 여러 원인에 의하여 탈피에 대한 특별한 방법과 능력도 없는데 이러한 정신과 신체상의 타격과 스트레스는 일주에겐 일생 떠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한다. 그 이유는 긴첩되고 다시 상합되기 때문이다.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를 살펴본다면 당신의 명리는 바로 이러한 조합 즉 관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여기 관상인 남편과 같은 위치로 당신을 극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제일 길한 것이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즉 남편이 없는 것이니 관성이 공한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공한이 실질적인 극해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한다면 관성이 많으니 관성의 영향은 바로 일주에게 위협을 조성하고 그 영향이 크니 위협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명은 필연적으로 관성이 반을 차지하니 당신이 결혼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찾지 못하는 형국으로 그가 당신을 믿지 않으니 당신이 남성에 의하여 업신여김과 곤욕스러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일주는 또한 간을 합거하니 본조가 주동적인 남자를 찾아가는 형국이다. 일주 또한 관을 합거하니 을경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조가 주동적으로 관을 찾아가는 형국이다. 실제 본조는 3번의 결혼을 하였으며 첫 번째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를 참지 못하고 이혼하였으며
이혼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외지 남자를 알게 되어 결혼하였는데 그 남자는 특별한 직업 없이 하루 종일 빈둥거려 반만 충됨으로 이 역시 참지 못하여 오래되지 않아 이혼하였다. 그래도 때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 다시 현재의 세 번째 남편을 찾아 결혼했으나 두 번째 남편과 같이 능력이 없고 생활력도 없고 반만 충내며 일할 생각이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고 욕을 하며 행패만 부려 이혼하였다. 이것은 모두 타고난 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부처성이 일주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일주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약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부처성이 귀신이라면 이것은 길한 일이며 반대로 배우성이 용신일 경우 그것은 자연히 나쁘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배우성이 용신으로 필요한 것인데 필요할 경우 옆에 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무용지물로서 당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본래 아주 많은 재능이 있지만 결혼 후에 가정적인 원인이나 혹은 배우자로 인한 원인에 의하여 적극적인 개척 정신의 제한으로 최후에는 한평생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만다. 이러한 정황은 모두 배우성이 기하고 또한 영향이 크며 일주와 가깝기 때문으로 일주에 대한 불리한 영향력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 후 무엇을 하던 모두 불순하고 일사무성하다가 일단 이혼하고 오히려 크나큰 발전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 배우성이 기한 사람으로 일주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조성하다가 이혼 후 배우성의 영향력이 적어지므로 사업 방향에 성공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혼전에 빈궁하게 살다가 혼인 후에 배우자의 영향과 지지를 받고 사업상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배우성의 희용신과 일주의 원근과 일주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동천경지의 변화를 받는 것이다. 희용신과 원근 거리로 인한 변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